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6,411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138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74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09명입니다. 어제 하루 31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84명의 추가로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01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338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전수진단검사 결과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94개소 33,610명 중 검사가 불필요한 354명을 제외한 33,25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사가 불필요한 354명은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들과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등 사유입니다. 검체한 33,256명 중 29,795명은 음성으로 157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3,22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 환자가 조금 추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하루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3명, 동구 소재 효사랑 요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일반 의료기관인 파티마 병원에서 4명, 정신병원인 배성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재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종교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5대 종단에서 미사 중단, 산문 폐쇄, 예배 중단을 등을 자율적으로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주일 집합 예배 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의하고 이를 각 교회에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시설에서 집합 예배 강행 의사를 밝혀 어제 하루 80여 명의 경찰과 시, 구청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신천지 본부교회와 그 부속시설 51개소는 3월 24일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특이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예배, 모임 등 일체의 집합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모든 신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교회 중 소규모 교회 8개소는 주말 동안 12차례의 예배에 6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종교시설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었고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각 종단에 4월 5일까지 집합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 주말에도 집합 예배 움직임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 등 우리 서민들께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깊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계십니다. 오로지 코로나19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모든 시민들께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주고 계십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 시민 지원 대책은 첫째,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둘째, 긴급복지특별지원사업, 셋째, 긴급생계지원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원 확보를 위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9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 원이고 시 자체 재원이 3,270억 원입니다. 특히 시 자체 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한 895억 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475억 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 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 원, 긴급복지특별지원에 1,413억 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지원에 순수 11호 587억 원, 금융대출 이자의 2차 보전을 위한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 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실을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코로나19 긴급생계 패키지 3종 세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마련한 62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 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 기준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긴급 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긴급복지특별지원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는 정부 추견을 통해 마련한 국비 1,023억 원을 포함한 총 1,413억 원을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됩니다.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에게 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긴급 생계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 생계 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 원수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5% 이상에 해당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 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 6천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 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신청과 배부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부득이 현장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접수 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집집마다 배부해 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그리고 구군 홈페이지 팝업 창과 배너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접수는 혼잡 방지를 위해서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우편 수령과 현장 수령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 수령 시에도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번거로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급 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교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현장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치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 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급 생계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기관과 그리고 사용 장소 등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은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오늘
구군 지원단과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마 대체로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배부하는 것은 선거로 인한 혼란 등을 감안하여 4월 16일부터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추경 예산안을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바로 접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에 큰 불은 잡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생활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고 금 팔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젠 더 깨고 팔 것이 없네요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사정을 접할 때마다 시장으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꿋꿋하게 버텨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기 위해 저와 대구시 공동체는 해야 될 일을 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한 결단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경제 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힘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우리 사망자 그리고 환자 관리 상황 그리고 역학조사에 대해서 두 분 단장님과 부단장님의 브리핑이 있은 이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0시 기준으로 하루 동안 8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망자가 있으셔서 안타깝습니다. 대구에서 73번째 환자 사망은 남자 80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뇌졸중을 앓고 계셨고 문성병원에 2019년 12월 6일부터 입원하셨습니다. 3월 14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하던 중 음성이 5차례 정도를 지속해서 나왔으나 3월 14일 날 영남대병원에 전원되었고 3월 15일 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치료 중 3월 22일 날 00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4번째 환자는 여자 86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치매, 승모판, 역류, 부정맥,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있으셨습니다. 3월 17일 대실요양병원 입원 중에 열이 났고 3월 18일 날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21일 날 대구의료원에 전원 가셨으며 지금까지 치료 중 3월 22일 03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5번째 남자 88세입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파킨슨병이 있으셨습니다. 3월 3일 날 발열이 있었고 식사량이 감소했고 3월 4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하셨고 대구의료원에 3월 6일 날 입원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랜 동안 치료하시던 중 3월 22일 07시 2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6번째는 여자 84세입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심부전, 협심증이 있으셨습니다. 3월 3일 날 성서호호요양병원 입원하셨고 3월 19일 날 요양병원 코로나 전수조사에서 양성을 판단받으셨습니다. 3월 21일 날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받았으나 3월 22일 날 08시 2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7번째는 남자 70세 환자십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협심증이 있으셨고 3월 6일 날 바티바 병원에 호흡기 진료소를 내원하셨고 3월 7일 날 확진되으셨습니다. 3월 9일 날 중환자실로 전동되어서 지금까지 치료하시던 중 3월 22일 13시 03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8번째는 여자 86세입니다. 당뇨, 폐암을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3월 13일 김신요양병원에 입원하셨던 중 발열 기침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3월 16일 날 동산병원으로 대구 동산병원으로 전원되었고 3월 22일까지 치료 중 중환자실에서 15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9번째는 남자 67세입니다. 고혈압 뇌졸중 있으셨고 2월 27일 파티마 병원에 코로나 검사를 했고 2월 28일 확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를 하셨으나 3월 22일 날 17시 21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80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86세입니다. 신부전 당뇨 고혈압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셨습니다. 3월 5일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 중 발열이 있었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의심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3월 17일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3월 19일 날 대구 동산병원으로 전원되셔서 치료 중 3월 22일 날 18시 02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자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기저질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기저질환이 있었지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면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조절하시면서 살으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 최중증에 해당하는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43명입니다. 조금 더 늦었습니다. 이 경향은 좀 더 지속할 것 같습니다. 에크모까지 하시고 계신 분은 9명이십니다. 일반 입원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자들은 병실을 찾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시와 그리고 병원들의 협조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 23일자 추가 확진자 42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명 중 신천지 교인이 1명, 신천지 관련 접촉자 4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31분,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이 6분 계십니다. 확진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되신 분이 4분,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확진된 분이 30명, 요양기관 전수조사를 통해서 8분이 확진되셨습니다. 어제 실시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어제 환자 3분이 추가로 확진되셔서 누적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자가 71명, 종사자 21명, 방문객이 1분이십니다. 어제 배성병원에서 종사자 1분이 추가로 확진되셔서 지금까지 누적 12분이 확진되셨습니다. 종사자가 4분, 환자가 8분이십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는 오늘 아침에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7분, 종사자 5분입니다. 이분들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 또는 코호트 격리 중이시는 분이십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78명이고 환자 61명, 종사자 17분이십니다. 어제 효사랑 요양원에서 생활인 1분이 추가로 확진되셨습니다. 효사랑 요양원은 2월 21일 종사자 1분이 발생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계속해서 실시해왔고 3월 8일 날 종사자 1분이 추가됨에 의해서 다시 코호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호트 해제를 위해서 실시한 검사에서 생활인 1분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파티마 병원의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파티마 병원에서는 어제 7일병동에서 재원 중인 환자 1분, 퇴원 중인 환자 1분, 7일병동의 보호자 2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5분이 지금까지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에 환자가 10분, 직원이 3분, 보호자가 2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저한테 질문하실 걸 하고 우리 두 분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현 부단장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한국경제 오경묵. 예, 시장님 지금 우리 긴급 생계 지원 자금 이거 자금 마련하면서
그 국비도 있지만 시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 부분 뭐 민간 경상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삭감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실제로 이제 시 산하기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또 문화 관련 예술 기관들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긴급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경제 방역도 중요하다 이래 하는데 앞으로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이 전부 코로나 이쪽에 투입돼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그쪽 분야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방역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면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생 부분들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 회생과 관련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은 지금 경제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경제적 삶과 그리고 경제에 대한 지원책과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는 경제 대책 부분들을 세우는데 투입하기 위해서 방역 대책 부분은 행정부시장 산하의 부서들이 전적으로 올인하고 있고 경제부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만 지금 방역 대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회생 대책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대폭 다이어트했습니다. 정말 뼈아프게 올해 해야 될 사업들 내년으로 미루고 그리고 경상경비와 보조금들을 30% 삭감을 하고 대폭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하반기에 들어가서 붐업 행사로 해야 될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연기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축제 같은 경우는 모든 축제는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살린 축제는 치맥축제입니다. 치맥축제는 6월 말 7월 초에 계획되어 있던 당초에는 8월 달까지 국제 행사, 외국인들이 오는 행사는 전부 취소 대상이지만은 이거는 9월 달이 될지 8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붐업 행사를 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치맥 페스티벌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분이 좋습니다. 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어제 브리핑에 그 예산 규모를 국비 7천억 원 그리고 시비 3천억 원 이상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2차에 걸쳐서 이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브리핑 자료는 조금 빠져서 7천억 규모의 나오고 3천억 원은 이제 뭐 2차로 들어갈지가 좀 궁금한데 나머지 그 3천억 부분이 2차 추경에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그 어제 말씀하신 2차에 걸친 지원이 이번 1차 추경의 2번인 건지 아니면 1, 2차를 포함해서 전체 2번인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추경에서 빠진 거는 정부 추경에서 재난대책비 3천억이 편성이 됐지만은 아직 그것을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협의해 보니까 금주중으로 아마 정부에서 내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 1차 추경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피해 점포에 대한 보상을 하는 예산 부분들도 정부 추경에 있었지만은 이 부분들도 아직 구체적인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규모가 정부 예산과 대구시 예산을 합쳐서 한 7천억 규모로 이번 1차 추경을 하도록 했고 전체적으로 내시가 내려오고 나면은 4월 중에 2차 추경에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생계 지원에 쓸 돈은 생계 지원에 쓰고 또 피해 점포와 자영업자들 지원할 긴급 생존 자금으로 쓸 거는 생존 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도 정부에서
4시간 내려올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 이 자영업자와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저희 시 예산은 1차적으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건 어떻게? 1차에도 두 번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한 번 긴급 생계 지원은 이번에 한 번 예산이 편성되었고 정부 추경 예산이 내려오면은 2차 추경에서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이. 네,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입니다. 어제 그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백브리핑에서 약간 나온 얘기긴 한데 그 31번째 확진자 이전에 그 2명이 좀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지금 일단 6명의 불명확자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곽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 두 환자에 대해서 지금 그 대구시가 언제 좀 최초 인지하는 시점이 있는지 또 그 신천지와 좀 연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좀 처음 발병했던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발병 시점과 발병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추정컨대 31번째 환자가 최초의 발병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이미 증상이 있었던 확진이 추정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현재 추정일 뿐이지 누구였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수 있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질본이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부분들은 합니다. 특히 추가 그 이전에 31번째 환자 이전에 있을 거라고 추정했던 것도 지금 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폐렴 환자를 대구시가 전수조사하면서 질본이 그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번째 환자는 아직도 대구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금 따지보면은 입원 기간만 34일인데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기침과 가래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검사를 했을 때 계속 양성이 나와서 아직은 추가로 검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이 없으면은 우리 예. 한 번 지급하는 게 있고 3번 지급하는 게 있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요 3개별로. 어떤 네. 거는 3번 지급한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 번 지급한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70% 이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70만 원, 4인 가구는 8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90만 원까지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게 한번 지급하는데 저희가 추정하건대는 2,96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거는 대구시 재정을 중심으로 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재난대책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 대구시 재정 일부 남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한 번 더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 이 특별지원 이 부분들은 75% 이하에서 긴급하게 재난으로 인해서 위기 가정이 생긴 가구에 해당되는 8만여 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모든 8만 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긴급 생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 해에 그치는 것에서 3개월간 지원하도록 전액 이 부분들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이미 정부의 복지 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단위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원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 가구는 40만 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내고 있는 특별 지원입니다. 요거는 이번에 한 번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 1인 가구는 정부에서는 4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지금 긴급 생계 지원에 최소가 1인 가구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10만 원 더 보태워서 이쪽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거는 3개월에 걸쳐서, 요거는 이번 한 번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매달 지원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별 지원은 이번에 한 번에 걸쳐서 지원됩니다. 예. 뭐 추가로 설명할 게 있어요? 예. 요것도 여기도 시비가 20%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두 긴급 복지에도 20% 시비 매칭이 된. 대상자들한테는 돈이 이미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신청을 받고 네, 있습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천지나 이런 분들한테 이들 자금이 지원되는 건 아니죠, 그죠? 신천지나 신천지가 아니냐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해 있거나 또 자가격리 상태를 2주간 법적 상태를 유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정부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신천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주고 특별하게 지원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KBS 이한희 기자인데요. 그 두 번째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 다른 거 1번, 3번은 그 기준이 대상이 명확하게 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산상으로 두 번째 75% 이하 위기가구라고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로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뭐 따로 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75%다 주는 겁니까? 75% 중에 네. 아까 뭐 제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시력급여를 별도로 받든지, 또 한편으로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든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라 자가격리자로서 특별한 생활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75% 이하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외하고서는 이분들이 다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졌다라고 그렇습니다. 한다는 75% 이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5% 이상 중위소득 100%까지는 1번에 해당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그 아까 집행이 선거 직후 16일부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방역 대책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하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 사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금 접수는 지금 대구은행 155개 점포, 농협 점포, 우체국 점포가 다 신청을 받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급은 대구은행 직원이 동사무소 139개에 나가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급 수령 창구가 확 줄어들면은 굉장히 선거 사무도 있는데 혼잡해서 오히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사무 이후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선거 사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선거 사무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대구시에서 계획할 때는 조금 더 일찍 지급하려고 했지만은 어제 구청장 군수님들 회의에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수령 창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너무 폭주하게 될 거라는 우려를 반영해서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정했다는, 이것도 잠정 정해진 겁니다. 오늘 아마 구군 지원단이 구군에서 만들어집니다.
국군 지원단 단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이 신청 날짜와 지급 날짜가 정해질 겁니다. 네, TBC 박철희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일단 두 번째 긴급복지 특별지원 75%의 일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긴급생계자금 50에서 100% 사이 저 자금하고 긴급복지 특별지원이 중복돼서 지급될 수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생존 지원에 이제 587억 원이 배정됐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재난대책비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대책비를 추가로 이제 투입할 때까지 시차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시간 간격을 좀 메울 수 있는 어떤 좀 생각해 두신 대책이 있는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긴급 생계 지원은 봉급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하면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또 중소상공인들 또 택시기사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또 학원 관계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긴급 생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일부의 영업 보상 부분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봉급 생활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아직 정부에서 추경에 편성된 재난대책비 3천억 원, 피해보상기금 등이 아직도 그게 1,900억이 넘습니다. 한 4,900억 정도가 구체적으로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시되면은 저희 대구시가 편성해 놓은 577억과 함께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생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